안녕하세요. 기호논리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기호논리학 4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교재 5장입니다. 자, 문장논리의 언어와 진리표를 이용한 타당성 증명이라는 챕터인데요. 자, 같이 가보도록 하죠. 사실 이번 챕터는 오히려 바로 직전 챕터보다는 그 직전 챕터 있죠. 그러니까 그 논리적 연결사와 진리표를 처음 배운 챕터 있죠? 그거랑 아주 관련이 깊어요. 자, 우선 그 SL이라고 하는 문장 논리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바로 새로운 언어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 언어로 표현된 것 있죠? 그거를 이제 훨씬 더 기호화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장 논리 언어, SL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는 모든 단순 문장을 그냥 영어 대문자 하나로 기호화해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라고 하는 문장 있죠? 그거를 그냥 대문자 A, 뭐 대문자 X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런 영어 대문자 하나로 표현되는 문장들을 이제 우리는 단순 문장이라고 부를 거고, 그것들은 다 SL의 문장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고, 그 새로운 언어의 문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문법. 자, 이 새로운 언어는 어떤 식으로, SL이라는 언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일단 단순 문장은 이 SL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 SL에는 어떤 문장들이 또 가능하냐면 not을 붙인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가 SL의 문장이면 괄호하고 not X 괄호 닫고, 자, 요런 문장도, 요런 형태의 것도 SL의 문장이 됩니다. not X인 거죠. 그러니까 X가 SL의 문장이면 not X도 SL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X와 Y가 SL의 문장이면 X and Y 괄호도 SL의 문장이고요. X와 Y가 SL의 문장이면 X or Y도 SL의 문장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장은 무조건 뭘로 표현한다? 가장 단순 문장은 영어 대문자 A, B, C 이런 걸로 그냥 표현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논리적 연결사 세 가지 있죠. not, and, or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복합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장 X, or Y가 만약에 이제 SL의 문장이 되죠. 그러면 X, or Y를 다시 어떤 사용해서 또 복합 문장을 계속 덧붙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런 문장을 한번 보죠. 이런 문장을.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A와 B와 C가 일단 그 SL의 단순 문장으로 이제 등록이 됐다고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or C 가로, 요거 이제 이 중에 무슨 규칙을 만든 거죠? 4번 규칙을 이용해서, 4번 문장 형성 규칙을 이용해서 괄호 B or C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B or C가 SL의 문장이죠. 그 다음에 A도 거기 문장이니까 A와 B or C의 연원도 SL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형성 규칙에 따라서 A와 B와 C를 이용해서 이제 4번 규칙, 3번 규칙을 이용해주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표기상의 편의를 위해서 괄호를 이제 가끔씩 제거할 수 있어요. 막 제거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복합 문장을 만들 때마다 무조건 괄호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not을 붙일 때에도, and를 붙일 때에도, or를 붙일 때에도 무조건 괄호가 바깥쪽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문장에는 바깥쪽에 괄호가 무조건 생기겠죠.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이 가장 바깥쪽의 괄호는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최외곽에 있는 괄호는 제거해서 벗겨낸 채로 쓰는 겁니다. A and 가로하고 B or C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적절한 문장이에요. 얘는 원래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기호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부정기호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짧은 문장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괄호가 없더라도 이 부정기호가 적용되는 걸 어디에 적용되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not A and B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not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A and B가 아니라 A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가장 짧은 문장, 바로 다음에 있는 가장 짧은 문장이 바로 A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not하고 괄호하고 A and B가 있었다면 A and B에 적용되는 거겠지만 여기 괄호가 없죠. 그러니까 not A and B에선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장 형성 규칙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문법을 잘 지켜서 애매하지 않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적형식, well-formed formula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WFF라고 적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런 게 중요하냐? well-formed formula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기호 논리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호 논리학에서는 지금 애매하지 않은 문장이 중요해요. 지금 원래 일상 언어로 했을 때는 애매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애매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 애매함을 이제 버리기 위해서 지금 기호 논리학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게 하나도 남으면 안 돼요. 바로 그걸 위해서 만들어지는 형식이 바로 적형식인 거죠. well-formed formula입니다. 자, 한번 예를 보죠. A and B or C. 얘는 과연 적형식일까요? 겉보기에는 적형식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는 전혀 적형식이 아니다. 얘는 애매해요. 어떤 의미에서 애매하냐? 우리는 얘를 A and B or C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는 얘를 A and B or C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해석에 따라서 그 얘의 진리값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well-formed formula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well-formed formula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A and or B. 자, 우린 얘를 그 위에 문장 형성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잘 보면은 얘는 A and not B. 이것에 제 괄호를 살짝 제거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A and not B를 무조건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얘는 well-formed formula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not, and B. 얘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not과 and가 이런 순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not the well-formed formula고요. 자, 그러면 G or not B and not H. 이건 뭘까요? 자, 원래 부정기호가 있으면 가로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따라서 G or
not B, and not H를 줄여서 여기서 애매하지 않은 괄호를 이제 제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웰폼드 포뮬러가 맞고요. 자, 여기 보시면 not A and B 4번 문제 좀 어색하죠? 이런 거 가능한가요? 이래도 되나요? 됩니다. 자, 얘는 뭐냐? not A and B 자, 이거죠. 헷갈리면 여기까지 다 닫으면 돼요. 괄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A와 B를 이제 4번 규칙을 이용해서, 3번 규칙을 이용해서 연원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규칙을 이용해서 낫을 붙이고, 또 2번 규칙을 이용해서 또 낫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or 해서 B or 또 not C 이거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4번 이렇게 쓰여진 문장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 형성 규칙을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얘는 적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적형식이고요. 일단 5번 B and C not. 자, not 기호를 붙일 때 not 뒤에 아무런 문장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방식은 없죠. 2번 not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2번 규칙밖에 없죠. 근데 2번을 이용해서 not을 붙였다면 not 뒤에 무조건 문장이 하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웰폼드 포뮬러가 아닙니다. 자, 이제 복합 문장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려는 거는 복합 문장을 계속 분해해서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걔가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적 연결사에서 다시 복합 문장이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재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그 복합 문장의 진리표를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위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분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그걸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주연결사입니다. 주연결사. 즉, 구성 과정에서 복합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논리적 연결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연결사를 찾아 나가면 주연결사를 하나 찾으면 그걸 통해서 문장이 분해가 되고요. 더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어지고 그 더 단순한 문장에 또 주연결사를 또 찾아내면 얘를 최종적으로 가장 단순 문장으로 분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예제를 보죠. 이 문장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 not A or M and not C and E입니다. 지금 가로는 제가 빼고서 읽었어요. 자,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논리적 연결사는 뭘까요? 자, 직관의 호소에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앞에 not A or M이 일단 만들어지고 또 not C and E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두 문장을 다시 and로 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인 거예요. 따라서 이 긴 문장의 주 연결사는 뭐다? 요 가운데 있는 and인 거죠. 이 가운데 있는 and가 바로 주 연결사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보죠. 이번엔 G and not P or not H or not W 라는 복합 문장이네요. 자, 이 긴 문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된 논리적 연결사는 뭘까요? 걔는 바로 요 가운데 있는 or인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or 때문에
or 때문에 이 문장이 앞에 있는 G and not P와 뒤에 있는 not H or not W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우리는 또 각각의 이제 문장을 또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각 문장의 주 연결사를 또 찾아야 되죠. 자, 이걸 위해서 만약에 G and not P의 주 연결사를 찾는다면 뭘까요? 걔는 바로 여기 있는 요 and가 주 연결사 되죠. 그러면 또 G와 not P로 또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이 문장에서 뒤쪽에 있는 이 문장에서 주 연결사는 뭘까요? 요걸까요? 요 오어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거니까 이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최종 단계에서 뭐가 사용돼야 돼요? 일단은 H or not W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문장에 뭘 붙여요? not을 붙인 거겠죠. 바로 요 not이 주 연결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단순한 H or not W가 이제 또 떼어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2번 문제 not P and S or K 라고 하는 복합 문장에서 주 연결사를 찾아보죠. 여러분 자, 같이 찾아봅시다. 뭘까요? and일까요? 이 or일까요? 자, 찾았나요? 자, 바로 요 not이겠죠. 이 not이 중간에 먼저 붙은 상태로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선 요 P and S or K라고 하는 문장이 일단 형성이 된 다음에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야 마지막에 not을 붙임으로써 이 문장이 만들어졌겠죠. 자, 바로 따라서 이 2번 문제에서 주 연결사는 바로 요 맨 앞에 있는 not입니다. 자, 이 문장 형성 규칙을 잘 봐야 돼요. 문장 형성 규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만들어진 걸 가정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논리적 연결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주 연결사 문제예요. 자,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문장을 잘 분해할 수가 있죠. 복합 문장이 있으면 걔를 어떤 복합 문장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걔를 분해해서 차근차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걔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차근차근 그 단순 문장의 진리값들을 이용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의 진리치를 구하고 또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문장의 진리치를 구해서 최종 문장의 진리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제를 하나 보죠. A and B or not A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얘의 그 진리표를 그려야 되는데요. 봅시다. 얘의 진리표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분해를 해보면 자, A and B or not A죠. 자, 이 식에서 주연결사는 뭐예요? and입니다. and. 이 가운데 있는 and예요. 그래서 이 and를 빼고 나면 뭐가 나와요? 앞에 a가 있고요. 뒤에 b or not a가 있죠. b or not a가 떨어져 나와요. 그 다음에 b or not a에서 주연결사는 뭐예요? 요 or죠. 그러고 나면 b와 not a가 다시 만들어지죠. 그래서 not a를 앞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 A and B or not A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not A의 진리값을 알아야 되고 또 B or not A의 진리값을 알아야 되고 또 얘의 진리값을 각각을 알고 나면 A and B or not A의 진리값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로 문장 논리의 진리함수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논리 언어 SL에
문장이라면 그 문장의 진리값은 무조건 그 문장 속에 등장하는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단순 문장은 뭐예요? A와 B밖에 없죠. 그래서 A와 B의 진리값은 TT이거나 TF이거나 FT이거나 FF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최종 문장의 진리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우선 not A 여기 지금 부분으로 나온 not A의 그 진리값을 우선 구해봅시다. 얘는 요 A의 진리값을 반전시키면 되죠. 그래서 T면 F고, T면 F고, F면 T고, 또 F면 T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or not A는 B와 not A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T면 T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T고요. 얘는 FF니까 얘는 F고요. TT니까 T고요. FT니까 T죠. 이거는 그 3장에서 우리가 선언의 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A와 여기는 A와 자 여기 A와 B or not A만 보면 돼요. 이 둘의 연원으로 최종 문장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T일 때만 T가 되죠. 그래서 맨 첫 줄은 T죠. TT고 TF면 F죠. FT면 F고요. FT면 또 F죠. 따라서 우리는 이 최종 문장 A and B or not A가 언제 참여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언제? 이걸 구성하는 단순 문장인 A와 B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이런 문장 봅시다. Not A or B. 자, A와 B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차근차근 만들 수 있어요. 문장 형성 규칙을 통해서 이 문장을 만들려면 우선 A or B를 만들어야 되고요. 아, 사실 제가 이 or 기호를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제가 제 컴퓨터에서는 V를 2번 누르면 저 or 기호가 나오도록 그냥 만들어 놨어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A or B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Not A or B를 하는 거죠. 자, 우린 문장 형성 규칙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T, 자, 또 마찬가지 T, F, F, T, F, F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하나의 문장당 가능한 경우는 뭐예요?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고 문장이 두 개니까 각각마다 두 가지씩이니까 총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거죠. 하나라도 참이면 그래서 TTT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not A or B는 앞의 문장을 또 반전시키면 되는 거죠. 앞의 문장의 진리값. 그래서 F, T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어우, 이건 좀 복잡하네요. not A and B or not C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문장 형성 규칙에 따라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자, not C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or not C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 and B or not C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거기에다가 또 부정을 취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무슨 방향이에요? 문장 형성 규칙에 따라서 이제 문장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이런 순서로 문장 형성 규칙에 따라 차근차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우리가 이 최종 문장을 단순 문장으로 분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 연결사를 찾아서 처음에는
not이죠. not이 주요 연결사니까 걔를 벗겨내면 이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요 연결사는 뭐예요? and죠.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문장으로 또 분해가 돼요. 근데 A는 뭐 단순 문장이니까 그냥 놔두고 be or not를 이제 앞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e or not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려면 be or not의 진리값을 알아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또 주 연결사인 or를 기준으로 앞에 be와 not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또 단순 문장이니까 그냥 B 그대로 두고 not에 대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분석하려면 이 문장의 진리표를 그리려면 이러한 각각의 복합 문장들의 진리값을 우선 먼저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각각의 복합 문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앞에 있는 단순 복합 문장 또는 그 앞에 있는 단순 문장의 진리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자, 이 세 가지죠. A, B, C 세 개의 단순 문장으로 구성된 복합 문장이니까 총 몇 가지? 8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각 문장당 T, F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참인 경우와 모두 거짓인 경우까지 해서 쭉 다 망라해보면 T 모두 참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앞에 경우가 참인 경우, 앞에가 참이고 마지막이 거짓인 경우. 그래서 A와 B가 참인 경우는 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엔 B를 거짓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C가 참인 경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TF인 경우, TF에서 또 경우가 남아있나요? 남아있죠. C가 F인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A가 참인 경우에 대해서 다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보면 돼요? A가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해보면 되는 거죠. A가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반복하면 그 진리표, 그 경우를 다 망라할 수가 있습니다. T, F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not C의 진리값은 어떻게 결정돼요? C를 반전시키면 되죠. 그래서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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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B or not C는 어떻게 될까요? B or not C는 요 두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을 이용해서 하면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 되죠. 그래서 T, T, FF, 여기는 F고요. FT는 T고요. TF는 T고요. T고요. FF는 F고, FT는 T고요. 그 다음에 A and B or not는 첫 번째 열과 요 다섯 번째 열을 비교하면 되죠. 1번 열과 5번 열을 비교해서 이용해서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에요. 그래서 TTT고 TTT고요. TF는 F고 TT니까 T고요. FT니까 F고요. FT니까 또 F고요. F니까 F고 FT니까 F고요. 사실은 맨 앞줄이 F인 경우는 다 원래 F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붙여요? not을 붙이니까 여기는 바로 앞에 줄만 보면서 바로 앞에 열만 보면서 그대로 거꾸로 반전시키면 되죠. 간단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기호 논리학을 하려는 이유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뭡니까? 우리는 원래 일상 언어를 쓰죠. 일상 언어를 이용한 논리적인 어떤 분석을 보다 단순한 단순한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호로 이 단순한 문장 논리의 언어로만 이루어진 걸 가지고 논리학을 하면 안 되고 일상 언어를 이 문장 논리 언어 SL로 번역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아담 또는 이브는 금발이다. 이게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언어는 좀 제멋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뭔가 보면은 또는 써 있으니까 우어가 들어갈 것 같지만 이 우어를 어떻게 붙여야 되냐? 아담 완성된 문장을 두 개를 우어로 연결해 놨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문장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문장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담이란 문장이 들어있나요? 이브는 금발이다라는 문장이 있나요? 자, 잘 따져봐야 돼요. 여기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담은 금발이다라는 문장과 이브는 금발이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아담은 금발이다를 A로 놓고 이브는 금발이다를 B로 놓았을 때 둘이 우어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A, or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아담은 영리하고 이브를 사랑한다. 자, 여기는 어떤 문장이 들어있나요? 아담은 영리하다라는 문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브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담은 이브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영리하다를 A로 두고 이브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B로 둘게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브를 사랑한다를 B로 둘게요. 그러면 둘이 뭘로 연결될까요? and로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또는이네요. 여기서 그는 뭐예요? 또 아담이죠. 아담은 영리하다 하지 않고 이브는 그를 사랑한다. 점점 막 헷갈려요. 자, 아담은 영리하다라는 문장이 앞에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영리하다. 그러니까 A니까 A가 아니다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not A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nd네요. and. 않고 이브는 그를 사랑한다. 이건 not B인가요? B? 아니면 not B인가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새로운 문장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브는 아담을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새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C예요. C. C라는 문장이 새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나요? 안 돼. 지금 이러면 애매한 문장이에요. well-formed formula가 아니에요. 가로를 닫아줘야죠. 지금 제가 여기를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자, 빈칸은 다 지웠어요. 그냥 자, A and B or not A and C예요. 그리고 가로가 양쪽에 있는 겁니다. 자, 만만치가 않죠? 왜냐? 일상어로는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몇 개의 단수 문장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따져서 넣어야 되고 괄호도 적절하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이브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만 아담은 아니다. 자, 이걸 사실은 어떤 문장을 기본 A로 두고 어떤 문장을 B로 둘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브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문장 처음 등장했으니까 A라고 둘게요. 아담은 아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아담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not A인가요? not A일까요? 아니에요.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아담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문장은 A가 아니다가 아니죠. 왜냐면 A는 이브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니까요. 얘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담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B라고 일단 먼저 둔 다음에 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뛰어나지만 벗이네요. 벗. 그렇지만은 뭐죠? 그렇지만은 우어인가요? 아닙니다. and.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이브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아담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 않다 라고 하는 문장과 얘는 사실 논리적으로
똑같은 문장이에요. 알고 보면. 뉘앙스는 살짝 다를지 몰라도 그렇지만이 붙든 그리고라고 붙든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 일상언어로 쓰여진 그 뉘앙스가 그 우리 문장 논리 언어 SL로 번역하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그런 뉘앙스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논리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보죠. 기용과 남중은 둘 다 진실을 말한다. 또는 둘 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자, 기용과 남중은 둘 다 진실을 말한다. 이게 하나의 단순 문장인가요? 걔를 A로 두면 될까요? A. or 둘 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not A. 이렇게 하면 되나요? 기용과 남중은 둘 다 진실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사실 아까 근데 우리 이게 사장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앞에 문장에 not을 붙인다고 뒤에가 나오지 않아요. 둘 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둘 중 어느 한 명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의 부정이 두 번째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A가 기용이 진실을 말한다 라는 게 A라고 하고요. 남중이 진실을 말한다는 걸 B로 두고 그러면 둘 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A and B죠. 그리고 또는 뭘까요? 그 다음에 둘 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A도 B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용도 남중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not A and not B인 거죠. 자, 여기도 제가 좀 조그맣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가 칸을 줄여야지만 되는데 어이구. 아이야. B가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게 V를 쓸게 그냥. 제 칸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자, A and B or not A and not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진실을 말했거나 아니면 둘 다 진실을 하나도 말 안 했거나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사실은 요거 A는 진실을 말하고 B와 C 중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기껏해야 한 명이다. 요거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이거 연습 문제에서 했던 거죠. 그 선비와 사기꾼 문제 있죠? 그거를 제가 한번 재구성해서 문장을 사실상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요거를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 번역한 거를 가지고 한번 진리표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지난번 그 제 강의에서 지지난번 강의겠죠? 지지난번 강의에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이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몇 가지 논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논리 규칙을 먼저 얘기하려면 요 논리적 동치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등호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보통 정의할 때도 쓰기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요 3개짜리 기호를 논리적 동치 기호로 쓸 거예요. 그래서 X 동치 Y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두 문장 X와 Y는 논리적 동치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간단하게 쓴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 동치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건 모든 가능한 상황들에서 X와 Y는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표를 그렸을 때 모든
줄이 다 같은 진리값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장 논리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동치를 보여주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중 부정 규칙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x와 not x는 동치예요. 자, 이건 간단하죠. 자,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복잡한 규칙들이 쭉 B, C, D, E 이렇게 더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규칙, 교환 규칙, 결합 규칙, 분배 규칙. 자, 보시면은 자, 교환 규칙 쉬워요. 교환 규칙. x and y는 y and x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x or y는 y or x와 논리적 동치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규칙. 그 다음에 결합 규칙. x and y, x와 y의 연원에다가 다시 z의 연원. 그러니까 x and y 괄호 하고 닫고 그 다음에 and z 한 결과는 x and 괄호 y and z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괄호를 앞에 먼저 치나 뒤에 치나 괄호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and로 이어졌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결합 규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x and y and z and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괄호를 꼭 쓰지 않아도 애매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 or y 가로 닫고 or z 한 결과나 x or 하고 괄호 열고 y or z 가로 닫고 자, 이 결과나 똑같다는 겁니다. 둘은 좌변과 우변은 논리적 동치예요.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게 꼭 덧셈 뺄셈 할 때랑 비슷하죠? x 곱하기 그러니까 덧셈이나 곱셈과 비슷해요. 그래서 마치 and는 곱셈으로 생각하고 or는 덧셈으로 생각하시면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x랑 똑같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x랑 똑같죠. 마치 그런 것처럼 and와 or도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결합도 마찬가지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에서 뭐를 먼저 더하는지 상관없다는 거죠. 또 뭐를 먼저 곱하는지도 상관없다는 거죠. x 곱하기 y 또 곱하기 z를 할 때 곱하기를 누굴 먼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괄호를 다 없애도 사실 우리에게는 애매함이 없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배 규칙도 되게 비슷해요. 자, 여기서는 같은 논리적 연산자가 이어졌을 때의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다른 논리적 연산자가 이어졌을 때입니다. x and 하고 괄호에 열고 y or z 인 경우는 괄호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분배를 해줘야 돼요. x와 y를 and한 결과와 x와 z의 그 연원을 나중에 선언하는 게 선언을 해주는 게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and 괄호 y or z는 x and y or x and z와 논리적 동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기하게도 거꾸로 해도 돼요. 그 뭐냐면 and와 or의 순서를 바꿔서 x or 괄호 열고 y and z는 x or y를 먼저 하고 다음에 x or z를 한 다음에 둘의 연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배 규칙이에요. 자, 익숙한 규칙들이 알고 보면 익숙한 규칙들이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규칙이 있어요. 드모르간의 규칙이라고 있는데 자,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배웠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배워봅시다. not
가로 열고 x and y입니다. x와 y의 연원의 부정인 거죠. x와 y의 연원의 부정. 자, 이것은 뭐와 같느냐? 이거를 꺼낼 수가 있는데요. 꺼내고 나면 요 and가 5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not x or not y와 논리적 동치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not 하고 가로 열고 x or y 이 결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와 y의 선언의 부정은 뭐와 같느냐? 이걸 가로를 꺼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 or가 이번엔 거꾸로 and로 바뀌어요. 그래서 not x and not y가 됩니다.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규칙이에요. 자, 이거 사실은 직관적으로 물어봐도 사실은 대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x와 y가 둘 다 참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x가 거짓이거나 y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x가 참이거나 y가 참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 x가 참이 아니고 y가 참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둘 다 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논리적 동치인 거를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문장, 왼쪽의 문장과 오른쪽의 문장이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는 거죠. 이걸 뭘 통해서 보면 되겠어요? 진리표를 그려보면 알죠. 우리가 한번 첫 번째 드모르간의 규칙을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A, C, D, E 모두 그 동일한 방식으로 진리표를 그려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증명이냐? 애초에 그 각 논리적 연산에 대해서 진리 함수적으로 정의를 했죠.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진리값을 각각 구할 수 있고 좌변과 우변이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라는 것만 보이면 결국 이 정의를 쫓아가서 결국 증명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드모르간의 법칙 첫 번째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x와 y의 연원의 부정을 한번 구해보죠. 자, 우선 x and y를 알아봐야겠죠. 얘는 x와 y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거짓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정을 해야 되니까 f, t, t,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ot x, not y를 먼저 구해서 그 다음에 둘의 선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not x는 어떻게 구하죠? x를 그대로 거꾸로 만들면 되죠. t. 그 다음에 not y는 y를 거꾸로 하면 되죠. f, t, f, t. 그 다음에 둘의 선언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FF니까 얘는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어때요? 드모르간의 법칙의 좌변에 있었던 x와 y의 연원의 부정은 FTTT고 또 not x or not y도 FTTT죠. 따라서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두 문장은 동일한 진리값을 갖죠. 따라서 두 문장은 논리적 동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심심하시면 다른 규칙에 대해서도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논리적 참, 논리적 무엇은 우연적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사실은 이 논리적 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용은 무관하다 그랬죠. 바로 그 말을 우리 이 문장 논리 언어 SL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X는 논리적 참이다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X는 X를 구성하는 모든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다라는 거죠. 단순 문장들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참이 보장되는 건 뭐겠어요? 그 문장의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참이 보장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 이제 말했던 논리적 참의 정의를 이번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다시 재정식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 모순은 뭘까요? 그거는 논리적 거짓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X를 구성하는 모든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에 상관없이 항상 거짓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도 그 각 단순 문장들의 내용에 무관하게 그 전체 문장의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거짓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모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우연적 문장이다. 자, 교재를 보면은 우연적 참이다라고 잘못 써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 참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문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연적 참인지는. 다만 우연적 문장인지는 우리가 문장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X를 구성하는 문장들의 그러니까 단순 문장, 여기 단순 문장입니다. 제가 잠시만요. 단순 문장들의 진리값들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연적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적 문장은 논리적 참과 논리적 거짓 그 사이에 있는 게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or not A. 자, 이거 논리적 참이라고 이미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죠. 소크라테스는 존재하거나 또는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형태, 그런 문장인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문장 논리 언어로 SL로 번역하면 바로 A or not A가 되고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면 아주 우리는 쉽게 얘를 분석할 수가 있죠. 자, 얘를 구성하는 단순 문장은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그리고 이 A의 가능한 진리값은 참과 거짓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전체 문장 A or not A의 진리값을 모두 결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알려면 not A를 구해야죠. not A는 어떻게 구하죠? A의 반전, A의 진리값을 반전시키면 되죠. F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or not A는 자, 왼쪽과 오른쪽을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TF니까 T고 FT니까 T죠. 따라서 단순 문장의 진리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죠. 따라서 A or not A는 논리적 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를 보죠. A and not A. 자, 얘도 not A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둘의 연원을 구하면 되죠. 둘의 연원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죠? 참이 아니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니까 TF는 F고 FT도 F죠. 따라서 A가 얘를 구성하는 단순 문장이 무슨 진리값을 갖든 얘는 항상 거짓이에요. 그래서 얘는 논리적 거짓 또는 다른 말로는 모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A and B를 보죠. A and B는 단순 문장이 두 개죠. A와 B 두 개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TT, TF, FT, FF. 자, 이렇게 4가지 경우고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A and B 연산을 해주면 모두 참일 때만 참이죠.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거짓이에요. 자, 이러고 나니까 경우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죠. 참인 줄도 있고 거짓인 줄도 있다. 그러면 바로 얘는 우연적 참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연습 문제에 있는 걸 한번 풀어보죠. 얘는 좀 더 복잡하네요. not A and not B and 괄호 열고 A or B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경우의 수가 4가지죠. 왜냐하면 단수 문장이 2개, A와 B 2가지니까 T, F, F, T, F, F 이렇게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해봅시다. 자, 이 전체 문장을 완성하려면 이걸 다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not A는 A의 진리값을 반전시켜서 FFTT고요. not B는 B의 진리값을 반전시켜서 FT, FT고요. not A and not B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먼저 구한 거는 사실 괄호를 어디다가 넣어도 상관없어요. 괄호가 여기에 먼저 이렇게 괄호가 있고 그럼 얘와 얘의 연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먼저 여기까지 이렇게 괄호가 있고 나중에 not A와 다시 연원을 시킨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럼 애매한 문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합 법칙에 의해서 괄호를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앞쪽에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not A and not B는 not A와 not B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죠. 그러니까 FF는 F고 FT는 F고 TF도 F고 TT니까 T죠. 그 다음에 이번엔 A or B를 구해볼게요. A or B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죠. 그래서 TF니까 T고 FT니까 T고 FF니까 F죠. 그럼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이 문장의 주 연결사인 and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얘와 얘를 보고서 하면 되죠. FT면 어떻게 되죠? F죠. FT면 F죠. 둘 다 T여야지 T가 될 수 있으니까요. FT면 또 F죠. TF니까 F네요. 자, 판정 결과가 나오겠죠? A와 B가 어떤 진리값을 가지든 이 문장은 어때요? 무조건 거짓이죠. 따라서 얘는 모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전에 그 논리적 참을 알고 나면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타당성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진리표를 이용해 주면 바로 타당성도 검사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타당성이란 뭐라 그랬죠? 타당성의 정의에 따르면 타당한 논증은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논증이에요. 이건 여러 번 계속 강조했죠. 자, 진리표는 한 논증을 구성하는 각 문장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에 갖는 진리값 전체를 제시해 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진리표에 가로줄이 없으면 그 논증은 타당한 겁니다. 만약에 전제가 참인 줄이 아예 애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논증은 타당한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전제가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진리표에 가로줄이 없으면 그러면 타당한 거예요. 반면에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가로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일상언어로 표현된 논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과학 얘기 같네요. 아인슈타인은 광전자 효과에 대한 설명 또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광전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러므로 결론이네요. 이제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
자, 과학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논리학 시간에는 실제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장만 잘 뜯어서 이제 분석만 하면 돼요. 실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이 뭔지, 광전자 효과가 뭔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논리학의 장점이죠. 자,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과학을 하시고요. 자, 우선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단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요. 자, 실제로는 여기서 광전자 효과에 대한 설명하고 또는 하고 나왔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문장을 잘 재해석해서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A.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라는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 B는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순 문장으로 이루어진 논증이에요. 그러면 전제부터 따져보죠. 첫 번째 전제는 뭐죠? A or B죠. 그쵸? 광전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노벨상을 받았거나 또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제는 뭐죠? 아인슈타인은 광전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A네요. 그렇죠? 그럼 결론이 지금 뭐죠?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not B죠. 자, 이건 사실 처음 보는 방식 기호 표기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연습 문제에 해답지를 보면 이렇게 기호를 해놨어요. 전제를 쓸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끊어서 또 다른 전제 1번 전제 1, 전제 2 이런 식으로 써요. 전제들 사이를 끊을 때는 이렇게 슬래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넘어갈 때는 슬래시를 두 개를 써서 이제 전제와 결론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똑같은 표기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논증을 쓰기 바랍니다. 왜냐면 원래는 보통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썼었죠. 근데 그러면 좀 그 종이가 낭비되니까 종이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 줄로 딱 쓰면 깔끔하잖아요. 자, 그러면 진리표를 이용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제 1은 뭐죠? A or B라 그랬죠? A or B고요. 전제 2는 뭐예요? A고요. 결론은 뭡니까? not B죠. 우선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or B의 진리값은 TTTF죠. 그 다음에 A의 진리값은 요거 그대로 따라와서 T, T, F, F죠. 그리고 not B는 뭐죠? F, T, FT죠. 요거 보고 그대로 그 진리값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무슨 줄을 봐야 되죠? 전제가 참인 줄을 봐야 돼요. 전제가 하나만 참이면 안 돼요. 둘 다 참이에요. 전제 1과 전제 2가 둘 다 참인 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네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긴 안 되죠. TF니까 둘 다 참이 아니죠. 여기도 안 되고요. 이 두 줄을 봐야 돼요. 자, 근데 뭐라 그랬죠? 타당하려면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있잖아요.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줄이 있네요. 바로 이게 발레가 되는 거죠. 발레가 있는 거예요. 그쵸? 결국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으니까 따라서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논증은 부당하다라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연습 문제 있는 걸 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애리조나호 또는 미주리호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 격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애리조나호 또는 미주리호가 진주만 공격 때 격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우, 머리 복잡하네요. 똑같은 말 쓴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전제가 참이면 당연히 결론도 참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헷갈리니까 분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단순 문장으로 분해해서 이걸 다시 논리적 연결사를 붙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단순 문장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애리조나호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 격침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미주리호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 격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증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제는 뭐죠?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죠. 그렇죠? 그렇죠? 애리조나호가 일본 진주만 공격 때 격침되었거나 격침되지 않았거나 미주리호가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 격침되지 않았거나 인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죠? 애리조나호 또는 미주리호가 진주만 공격 때 격침되었다는 것은 자, 이거죠. 우선 A and B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여기가 5어로 연결됐군요. 그렇죠? 애리조나호 또는 진주만 미주리호가 격침되었다. 그렇죠? 이게 그죠? 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처음에는 이게 뭐 똑같은 문장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문장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 전제 하나에 결론이 하나인 그런 논증인 거죠. 자, 우선 전제가 뭐죠? not A or not B죠. 제가 또 여기 칸이 좁아서 그 다음에 전제 2는 없고요. 결론은 뭐죠? not A or B죠. 이거 뭐야? 왜 이런 게 적혀 있죠? 아마도 뭐가 잘못됐나 본데요. 어쨌든 자, 전제 2는 없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죠? 구하면 되죠. not A or not B인데요. 그럼 뭐죠? 이거 곧장 하려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직관행위에서 풀어보면 A가 격침되지 않았거나 애리조나호가 격침되지 않았거나 미주리호가 격침되지 않았거나 F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쪽이 T죠. 자, 둘 다 격침되는 경우만 빼고 나머지는 참이겠죠. 자, 그 다음에 A or B가 아니다는 거죠. A or B가 아니다. 그거는 원래 A or B는 원래 어디가 TTT죠. 원래 TTTF고 이걸 다시 반전시키니까 F 이거 F T죠. 자, 우리 뭘 봐야 돼요? 전제가 참인 줄을 봐야겠죠. 전제가 참인 줄이 3개나 되네요. 3줄이나 있네요. 보고 나니까 어때요?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줄이 2줄이나 있네요. 그쵸? 바로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발레가 되는 거죠. 2줄이 다 발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결과는 부당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일단은 제 강의에서
같이 풀어본 이런 예제들을 여러분도 꼭 풀어봐야겠죠. 여기 빈칸들 여러분들이 꼭 채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